너무 극강으로 단련된 분이 우리의 근혜 누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100일이 넘도록 네.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우고 있는데도 아니 부끄러워하는 그냥 기색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냐 뭐 계속 전 언론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자기 말이 2달에 한 번씩 바뀌고. 극명하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쪽팔리지도 않잖아요 보면. 예. 전혀 뭐 네. 낯빛 하나 변화가 없죠. 네. 결국 특검 조사도 대면 조사도 물 건너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안 한 예. 거죠.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고. 예. 그러니까 저게 예.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네. 또 가령 뭐 정경련 이승철 네. 전무라든지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진술 증인들 객관적인 물증들 네, 네. 정호성이 녹음 파일 뭐 네. 이런 것들을 갖다 대면 대통령이 나 그거 안 시켰어라고 특검한테 대통령님 요거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실래요? 떠르르 하고 나면 대통령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 목소리 아닌데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야? 음성 변조했네. 전영미 아니야? 막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전영미가 했겠지. 배칠수랑.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저희가 과학수사 방식으로요 음성 지문 성문을 분석해 갖고 했더니 대통령님 성문하고 100% 일치한대요. 그래서 공정성이 위배돼요. 공정하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대통령이 빙의다 빙의. 조사를 받을 때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본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어쨌든 못 나간다고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이미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네. 근데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렇게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피의자 박근혜에 그렇죠.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저렇게 법을 어기고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지난번에 이제 급격히 갑자기 끌려나가셔서 청와대 네. 앞에서 방송도 5분 방송하시고 네. 또 의총 때문에 가셨는데 네. 이 압수수색 매일 갔으면 매일 가야 된다. 네, 특검이 이제 이런 말씀 네. 주셨는데 특검이 소송을 걸었어요. 네, 행정소송이 굉장히 사실 아주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되게 기묘한 기묘한 이야기. 비자래. 예, 되게 이게 힘든 소송이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원래 형사소송의 절차는 뭐냐면 네. 과거 역사가 네,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고문이 있었잖아요. 압슬형. 압슬형. 여기 무릎 굴려놓고 네, 여기다가 줄이를 틀고. 50kg짜리 돌을 얹어놓는 거예요. 네. 무릎 약한 사람은 관절이 나가고 이러니까 하면서 전하. 자백할게요. 다 인정할게요. 네. 그 인두로 지지고 이게 그렇죠.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에 의해서 가혹한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이런 가혹한 수사를 받는 것을 죄진 사람에게도 그 인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들이 형사소송법 조항들이에요. 네. 그래서 본시 수사를 하는 주체인 검사, 특별검사 네. 이런 사람들이 네. 권한 남용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큰 틀의 맥이에요 보면.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수사 과정을 보고 있으면 네. 누가 수사를 하는 건지 누가 수사를 받는 누가 강압적인 위력의 주체인지가 불투명해. 완전히 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 초점하고는 영 다른 구석이에요. 오죽했으면 특검이 네.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예. 발부받았으면 진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앞에 계기고 있는 경호실 직원들이 있으면 전부 끌고 가 이래가지고 예. 구속, 예. 구속, 예. 구속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경찰 병력 동원해 들어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한 놈씩 잡아서 계기는 놈 있으면 다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경호실 전체가 범죄 집단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전혀 할 여력이 없고. 특검이 오히려 법원에다가 우리 압수수색 영장 어떻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하고 송사를 넣을 테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예, 이게 좀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네, 굉장히 황당한 경우죠. 전 세계적으로 예. 이런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예요. 첫 번째 소송. 대한민국 첫 번째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첫 번째로 하네. 야, 아마 창피하다. 이게 하버드 로 리뷰에서 아마 틀림없이 이게 사례로 조만간 연구 발표되잖아. 진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네. 진짜
정말 우아하게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그레이트 미스 박이 계시기 때문에 we have great various cases. 아니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 소송의 결과가 내일 당장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심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소송이 법률상으로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법률상으로 의미가 없다. 네, 네. 그럼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매일 특검이 그 앞에서 네. 압수영장 집행을 가고 그게 TV로 생중계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송을 낸 것 자체가 네. 특검이 이렇게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저기가 얼마만큼 강고한 권력의 주체고 얼마만큼 뻔한 것을 버팅기고 있는가를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과정이다. 아하.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게 소송을 냈다고 그래서 네. 저쪽에서 다시 항고 재항고 과정을 거치면 가령 내일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항고 재항고하고 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이렇게 해버리면 네. 특검 기간 금방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리고 심지어는 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압수수색을 어떻게 응하라고 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너희들 법원 판단이고 그래 버릴 수도 그래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야. 그럼 누가 법을 지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네. 지금 헌정 파괴범들이 청와대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법을 지키자가 아니고 환정 파괴범이 또아리를 틀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농성하고 있는 농성. 예, 농성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지금. 농성. 청와대 불법 점거 자범들이 지금. 청와대 불법 점거 농성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청와대에서 하고 있네. 아니 어떻게 예? 했으면 순실이가 민주특검 아니야. 민주검찰 아니야. 자유민주 특검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요 지금.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요새 야권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 너희들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건 좋은데 태극기를 왜 갖고 가냐고. 그러니까요. 네. 성조기까지 갖고 성조기까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내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부패사범 네. 오호하는데 네. 남의 나라 국기까지 갖고 가가지고 흔드냐고 네. 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 지금 의원님 딱 정리가 되네요. 네. 청와대 불법 농성. 네. 저 해산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요. 빨리 불법 농성은 빨리 해산을 시켜야 돼요. 네. 너무 극강으로 단련된 분이 우리의 근혜 누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100일이 넘도록 네.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우고 있는데도 아니 부끄러워하는 그냥 기색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냐 뭐 계속 전 언론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자기 말이 두 달에 한 번씩 바뀌고. 극명하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쪽팔리지도 않잖아요 보면. 예. 전혀 뭐 네. 낯빛 하나 변화가 없죠. 네. 결국 특검 조사도 대면 조사도 물 건너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안 한 예. 거죠.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고. 예. 그러니까 저게 예. 안종법 수첩이라든지 네. 또 가령 뭐 정경련 이승철 네. 전무라든지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진술 증인들 객관적인 물증들 네, 네. 정호성이 녹음 파일 뭐 네. 이런 것들을 갖다 대면 대통령이 나 그거 안 시켰어라고 특검한테 대통령님 요거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실래요? 떠르르 가고 나면 대통령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 목소리 아닌데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야? 음성 변조했네. 전영미 아니야? 막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전영미가 했겠지. 배칠수랑.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저희가 과학수사 방식으로요 음성 지문 성문을 분석해 갖고 했더니 대통령님 성문하고 100% 일치한대요. 그래서 공정성이 위배돼요. 공정하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대통령 빙의다 빙의. 조사를 받을 때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본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어쨌든 못 나간다고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이미 그러니까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네. 근데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렇게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피의자 박근혜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저렇게 법을 어기고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지난번에 이제 급격히 갑자기 끌려나가셔서 청와대 네. 앞에서 방송도 5분 방송하시고 네. 또 의총 때문에 가셨는데 네. 이 압수수색 매일 가야 된다. 네, 네. 특검이 이제 이런 말씀 네. 주셨는데 특검이 소송을 걸었어요. 네, 행정 네. 소송이 굉장히 그
저기 뭐야 사실 아주 굉장히 이게 위험한 위험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되게 그 기묘한 상황, 기묘한 이야기. 비자래. 예, 되게 이게 힘든 소송이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원래 형사소송의 절차는 뭐냐면 네. 과거 역사가 네,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고문이 있었잖아요. 압슬형. 앞쓰려. 여기 무릎 굴려놓고 네, 여기다가 줄이를 틀고. 50kg짜리 돌을 얹어놓는 거예요. 네. 무릎 약한 사람은 관절이 나가고 이러니까 하면서 전하. 자백할게요. 다 인정할게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경찰 병력 동원해 들어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한 놈씩 잡아서 개긴 놈 있으면 다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경호실 전체가 범죄 집단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전혀 할 여력이 없고 특검이 오히려 법원에다가 우리 압수수색 영장 어떻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하고 송사를 넣을 테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예, 이 좀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네, 굉장히 황당한 경우죠. 전 세계적으로 예. 이런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예요. 첫 번째 소송. 아, 대한민국 첫 번째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첫 번째로 하네. 야, 아마 창피하다. 이게 하버드 로 리뷰에서 아마 틀림없이 이게 사례로 조만간 연구 발표되잖아. 아, 진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네, 네. 아, 진짜 정말 우아하게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그레이트 미스박이 계시기 때문에 네. we have great various cases. 아니 그럼 네. 그 인두로 지지고 이게 그렇죠.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에 의해서 가혹한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이런 가혹한 수사를 받는 것을 죄진 사람에게도 그 인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들이 형사소송법 조항들이에요. 네. 그래서 본시 수사를 하는 주체인 검사, 특별검사 네. 이런 사람들이 네. 권한 남용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큰 틀의 맥이에요 보면.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수사 과정을 보고 있으면 네. 누가 수사를 하는 건지 누가 수사를 받는 누가 강압적인 위력의 주체인지가 불투명해. 완전히 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 초점하고는 영 다른 구석이에요. 오죽했으면 특검이 네.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예, 예. 발부받았으면 진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앞에 개기고 있는 경호실 직원들이 있으면 전부 끌고 가 이래가지고 예. 구속, 예. 구속, 예. 구속.